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뭐죠? 저희는 오늘 이 유아업종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해서 조금 검색 광고의 필요성과 실전 운영 전략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쵸, 유아업종 하시는 분들 하면은 검색 광고를 되게 많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타겟층이 주로 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타겟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신뢰도 있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네이버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광고를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유아업종 하시는 분들이면 이제 무조건 검색 광고를 먼저 기본으로 하라고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광고주분들이 뭐 광고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 혹은 이거 광고비 써도 효과가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뭐 효과 있나요? 뭐 이런 고민 한번 해보셨다면 오늘 라이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이런 질문들 또 많이 주시죠. 뭐 광고비 부담되는데 굳이 검색 광고 뭐 해야 할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런 말이 있죠. 검색을 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없는 쇼핑몰이나 없는 가게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자기 브랜드가 노출이 되어야 이제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광고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검색 광고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고 이제 아기 관련해서는 뭐 후기나 품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꼼꼼하게 그거를 상세 페이지라던 걸 다 보기 때문에 그 설명을 다 이어지게 설명을 보기까지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검색 광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다시 말해서 그러면 검색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그 니즈에 맞춰서 검색 광고 키워드랑 뭐 메시지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유아업종 소비자는 검색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뭐 첫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이제 굉장히 민감하신데 뭐 예를 들어 좋은 기저귀 추천이나 뭐 아기 유산균 언제부터 먹여야지? 유아 식탁 뭐가 좋지? 뭐 이런 거에 끊임없이 검색하고 이제 정보를 찾게 됩니다. 유아 업종이란 게 특히 고객 여정이 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임신 테스트기를 사기 시작한 순간부터 출산 준비, 육아 초기 그리고 그 이후로도 부모님들은 정말 검색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좀 잘 잡으셔서 여정별로 검색 니즈가 생기는 시점에 맞춰서 광고 키워드랑 메시지를 구성하시면 훨씬 좀 전환율도 높고 브랜딩도 좀 시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신생아 베네저고리 추천처럼 구체적인 키워드를 가져갈수록 이 구매 전환에 좀 가까운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단순히 뭐 그냥 검색하는 사람이 아니고 당장 소비할 준비가 된 그런 좀 가치 높은 고객이라는 점을 항상 이제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제 브랜드 신뢰가 사실 정말 중요한 생존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유아 제품은 사실 가격보다는 좀 신뢰가 우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를 통해서 이제 브랜드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신뢰감 있는 브랜드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네이버나 뭐 구글 이런 상단에 브랜드명이 노출되면 직접적인 클릭보다도 이런 브랜드 이미지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유아 업종이란 게 뭐 당장 사야지 뭐 이런 물론 이렇게 검색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정보를 찾는 검색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기저귀 어떤 게 좋아요, 뭐 혹은 아기 분유 성분 비교, 뭐 출산 준비물 리스트 이런 키워드는 정보 탐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사실 전환은 느릴 수 있어도 브랜드 노출이나 신뢰 형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정보용 키워드로 좀 유입을 시키시고
다시 뭐 리테이팅 광고로 이제 구매까지 이어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검색 광고는 선점 전략의 핵심입니다. 유아 업종이란 게 한 번 선택되면 사실 이 재구매 주기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경쟁 브랜드보다 눈에 먼저 띄고 좀 신뢰를 쌓는다면 그 고객은 좀 장기적인 충성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검색 광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니까 그럼 직접적으로 어떻게 세팅을 시작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 이제 세팅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초기에 집행하시는 분들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초기에 시작하신다면은 광고 만들기를 통해서 광고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일단은 초기 세팅하실 때 뭐 키워드부터 뭘 할지를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을 주로 많이 하시고 이제 브랜딩을 위해서는 파워링크도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는 뭐 날짜 그리고 뭐 브랜드명 그리고 뭐 이제 모바일이랑 PC 둘 다 입찰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꼭 분리 운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모바일이면 모바일 이렇게. 근데 이거는 어차피 소비자들한테 안 보이는 명칭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봤을 때 제일 최대한 보기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 세팅할 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저는 내가 보기 편하다. 내가 이제 구분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게 사실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그쵸.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나서도 이제 그룹도 이제 내가 이것도 역시 내가 보기 편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는 지금 이 비즈 채널이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거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이제 자신의 사이트, 뭐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을 여기로 바로 연결을 해주시면은 이제 광고 클릭 시 그 랜딩 페이지로 바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꼭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유아업종이면 그래도 입찰가가 좀 꽤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초기에는 그래도 한 300에서 500원 정도로 해두고 어떻게 할지 조금 노출이나 클릭 수를 보면서 조정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저장을 하시고 예산도 이제 캠페인에서도 예산을 정할 수도 있고 그룹에서도 하루 예산을 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보통은 제한 없음으로 가긴 합니다. 이제 노출 매체 유형도 아까 저희가 모바일로 이제 그걸 하기로 했기 때문에 모바일 지면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으시고 어떤 매체를 노출할지도 다 정할 수 있고 노출 제한 매체도 이렇게 다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소재 노출 방식 같은 경우에도 성과 기반 노출과 동일 비중 노출이 있는데요. 성과 기반 노출은 뭐죠? 이거 성과 기반 노출이란 게 이제 저희가 여러 소재를 이제 등록을 하거든요. 보통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성과가 잘 나오는, 성과가 좀 우수한 그런 소재들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이제 자동으로 좀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활용하셔도 좀 좋은 광고를 효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는 동일 비중 노출이 있잖아요. 동일 비중 노출은 성과 기반 노출과 다르게 이제 모든 소재가 동일하게 노출이 되는 건데요. 일단은 초기에 진행하실 때는 그래도 저희가 A/B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동일 비중 노출을 주로 해주시고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소재를 적합한 소재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다음은 저희가 이제 비즈 채널이 없어서 따로 보지는 못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키워드를 생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뭐 네이버 키워드 도구나 뭐 다른 이제 뭐 주로 어떤 검색어로 이제
그 사이트에 유입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유아업종의 카테고리를 네이버에 쳐가지고 다른 브랜드들은 어떻게 광고를 진행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키워드를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어려우신 경우에는 진짜로 무조건 다른 경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많이 보면서 이제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게 먼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다른 좀 경쟁사나 뭐 되게 유명한 그런 그룹이나 그렇게 좀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기에 집행하시는 대표님들이 주로 이제 키워드는 그럼 얼만큼을 세팅을 해야 되냐, 무조건 많을수록 좋지 않냐, 저희는 키워드 많이 추가해주세요 라고를 많이 요청드리긴 해요. 근데 이게 무작정 키워드가 많다고 좋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깔아주긴 하는데 어차피 CPC 과금 형태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유입이 돼서 클릭이 돼야 과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팅은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이게 모든 그 키워드들이 다 검색이 되고 다 잘 돼가지고 이게 전환이 발생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에는 뭐 그렇게 많이는 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가져가는 키워드는 한정이 돼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제 모든 키워드를 계속해서 입찰가를 올려가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클릭이 잘 나고 클릭 대비 뭐 전환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어떤 게 계속 이뤄지고 있나라는 성과를 체크를 하면서 이제 추가 발굴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그 오프를 시키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키워드가 사실 이제 유아 업종은 좀 브랜드 키워드랑 일반 키워드를 이제 혼합하셔서 사용하셔야 브랜딩과 전환을 좀 동시에 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일반 키워드에만 사실 집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브랜드 키워드가 엄청 중요한 이유가 예를 들어 뭐 우리 브랜드를 누군가 검색했을 때 내 광고가 1등으로 안 뜨고 경쟁사가 만약에 내 이름을 사서 상단에 뜨면 좀 상당히 타격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브랜드 키워드는 CPC도 좀 낮고 전환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꼭 방어적으로 운영을 좀 하셔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는 사이트나 제품 후기에서 진짜 그 고객 있게 언어를 캐치할 수 있는데 실제 소비자들은 리뷰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거나 그대로 활용해도 뭐 좋습니다. 실제 구매자들이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은 신규 고객한테도 훨씬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강식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메인 키워드가 너무 비싼데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인 키워드가 좀 비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세부 키워드나 어떤 로얄 키워드나 이런 거를 계속 발굴을 해내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만약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면은 메인 키워드를 굳이 막 엄청 막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주고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유아업종 같은 경우에 뭐 제품 단가가 만약에 그렇게도 비싼 편이 아니라면은 내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에 내 광고를 메인 키워드에 노출시키는 거 너무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부 키워드가 있는 거고 다른 뭐 롱테일 키워드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노출시켜주면서 이제 계속 지속 발굴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전략을 좀 더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이제 광고 문구를 작성하실 때 좀 유의하실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광고 문화는 사실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저는 문제 해결형 구조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시로 뭐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 앉고 싶은 아기 뭐 이런 문제가 있다 했을 때 해결은 어른 식탁 높이에 맞는 타입 체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인식 그리고 해결 제안 혜택 강조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엄마 10만 명의 선택, 뭐 전문가 공동 개발 이런 신뢰 요소는 사실 필수적이어서 이런 업종은 이 유아업종은 과장, 뭐 가성비 사실 이런 문구가 먹히는 업종은 아니어가지고 이런 신뢰도를 쌓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소재 같은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소재도 그냥
너무 단순하고 짧게 쓰면은 그게 조금 확실히 신뢰도가 없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클릭할 수 있는 소구점을 많이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문구나 확장 소재, 뭐 무형광, 천연 소재, 뭐 국내 제작 이런 키워드들을 좀 넣어가지고 이런 게 클릭률을 좀 높일 수 있고 전환율은 당연히 그럼 좀 높아지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 검색 광고는 뭐 단순히 제목 하나, 설명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확장 소재, 뭐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추가 문구, 뭐 할인율 같은 거를 좀 얼마나 잘 세팅되어 있느냐, 그런 게 잘 보이느냐 이런 게 클릭률에 좀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무료 배송이나 1대1 상담, 뭐 후기 만개 돌파 이런 문구들을 확장 소재에 넣어두시면 광고 구조도 좀 더 크고 더 신뢰 있어 보이거든요. 특히 이 업종은 리뷰나 좀 안심 포인트 같은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이런 소재들을 좀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세 번째로는 랜딩 페이지 최적화인데요. 사실 그 광고를 클릭한 다음에 이제 랜딩 페이지는 이런 최적화 그리고 빠른 로딩, 좀 행동 유도형 구조여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 신청 버튼이나 뭐 네이버라면 네이버 톡톡 아니면 전화 연결 등으로 그 고객이 즉시 문의 또는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쵸. 이게 광고가 클릭은 잘 되는데 왜 전환이 안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충분히 그 클릭, 만약에 그 키워드가 랜딩 페이지와 연관이 없는 키워드인 게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제 랜딩 페이지가 문제인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이제 랜딩 페이지에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제품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거나 라는 이유가 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신경을 써서 잘 되어 있어야 저희도 이제 광고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이 랜딩 페이지가 사실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탈률이 좀 그쵸.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 필수적으로 좀 진행하셔야 됩니다. 광고를 이제 집행을 했으면 뭐 어떤 키워드를 통해 전환이 발생했는지 어떤 루트를 통해 유입이 됐는지 이런 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제 주는 그런 전환 추적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좀 사용하셔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키워드 또 선별이 또 가능하거든요. 네. 키워드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엔 무슨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추천이거나 뭐 땡땡땡땡땡땡 추천 뭐 이거나 아니면은 땡땡땡땡 뭐 할인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연령별로 유아 그 아기들이 클수록 다 사용하는 게 바뀌고 뭐 너무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뭐 6개월에 뭐 12개월 아이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다 분류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유아 업종이라는 건 사실 구매 결정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끝이 아니라 특히 좀 가격이 나가는 그런 상품들은 며칠씩 고민하고 비교해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마케팅도 사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방문했던 고객을 대상으로 다시 광고를 노출시키면 전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뭐 지난번에 본 아기띠 아직 고민 중이세요? 뭐 이런 문구들로 다시 광고가 노출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훨씬 친근하고 또 이거 저번에 본 건데 한번 다시 볼까 하는 느낌으로 이제 클릭률도 올라가고 또 익숙한 브랜드니까 다시 전환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검색 광고라는 게 저는 사실 좀 신뢰를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검색 광고 좀 어렵고 너무 귀찮고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히 이제 기획을 하고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고객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얻어 이제 결론적으로 매출 상승이 좀 이뤄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저 그리고 어렵고 귀찮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저희한테 맡겨주시면은 되는 일이니까. 이제 광고 집행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유아업종 지금 하고 있고 또 예전에 한번 하셨던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저에게 연락 그쵸. 주시면 또 친절하게 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 광고 시작 전에 좀 체크하고 가셔야 될 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나눠서 일단은 당연히 광고 계정이 먼저 개설이 되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키워드 이런 키워드들의 분석을 통해서 뭐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메인 키워드가 이제 비싼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메인 키워드를 제외하고 뭐 세부 키워드를 더 발굴을 하고 이런 키워드 조금 단가도 괜찮은데 뭐 입찰률 괜찮은데 잘 나온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좀 계속 찾아가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그 소재 같은 경우도 내 브랜드가 어떤 거를 매력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서 이제 뭐 소재 문구라던가 확장 소재 같은 거를 추가로 세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랜딩 페이지 그리고 랜딩 페이지 및 전환 설정이 또 그것도 잘 돼 있어야 하고요. 이제 이 광고들을 한번 돌려서 한 일주 정도 뭐 테스트를 좀 운영해 보시고 데이터를 계속 보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최적화가 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검색 광고가 사실 한번 세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조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클릭률은 괜찮은데 전환이 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랜딩 페이지나 뭐 키워드 타겟이나 이렇게 잘못 설정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서 최적화를 좀 이루셔야 합니다. 이 유아 업종은 경쟁도가 사실 좀 치열한 편이어서 주 단위로 뭐 키워드 성과 분석도 하시고 A/B 테스트도 주기적으로 한번 바꿔가지고 해보고 이런 습관이 좀 있으시면 아마 광고 효율도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검색 광고에 대해서만 오늘 좀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검색 광고만으로는 완전히 두터운 신뢰를 쌓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블로그 콘텐츠나 유튜브, SNS 등 이런 노출되는 콘텐츠와 함께 미디어 믹스로 광고를 진행하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맞죠. 예를 들어 뭐 유아 하이치어 추천해서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그 안에 뭐 후기 글이나 이미지, 뭐 직접 사용하신 그런 영상 이런 게 있다면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검색 광고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른 미디어, 다른 매체들의 콘텐츠 전략을 항상 같이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 육아는 진짜 커뮤니티 파워가 좀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맘카페나 뭐 인스타, 유튜브 이런 데서 한번 이제 입소문 타면 그 효과가 조금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 광고랑 뭐 바이럴 광고를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 광고도 만약에 한번 탔을 때 좀 연결해서 좀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맘카페에서 어떤 브랜드가 화제가 됐을 때 그 브랜드명을 키워드로 잡아두면 검색이 확 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아 업종에 계시다면 뭐 맘카페나 인스타 뭐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한번 확인하시면서 요즘 뭐 이게 유행이네, 이게 좀 입소문을 탔네 하면서 그런 것도 찾아가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뭐 세팅을 다 해둔다고 해서 진짜 바로 노출이 잘 되고 바로 클릭 수가 많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래도 테스트 기간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에 효율이 안 난다고 해서 광고를 끄거나 이거 근데 우리 브랜드는 검색 광고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시간을 좀 넉넉하게 두고 지켜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뭐 광고비가 뭐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는 맞긴 한데 또 광고비가 많지 않은 또 예산이 적은 광고주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키워드나 이런 관련 컨텐츠가 떴을 때 이런 거를 잘 캐치해가지고 잡아가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검색 광고 아니어도 뭐 충분히 궁금한 게 많을 수 있죠. 이제 뭐 유아업종 같은 경우는 배너 광고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배너 광고로 하는 이유가 저는 사실 그 브랜딩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주요 목적이. 근데 이제 유아 업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뢰를 쌓는 게 정말 중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배너 광고도 같이 진행하시면 사실 이런 두터운 신뢰를 쌓고 또 그런 브랜딩을 할 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아 업종이란 게 정말로 이제 그 구매 여정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사면 사실 주기가 길다는 게 정말로 한 번 사고 말 것들이 사실은 좀 많거든요. 왜냐면 다시 우리 아이가 6개월로 돌아갈 수 있고 뭐 12개월로 돌아갈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6개월 때 뭐 우리 아기 배냇저고리를 사야 돼. 우리 아기 뭐 면 기저귀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 하실 때 그런 키워드들을 딱 이제 붙잡고 그런 거를 좀 찾아가시면서 그 요정들에 좀 맞춰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노출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광고를 할 때 이제 점점 타겟을 좀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지역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뭐 성별이나 나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나는 조금 내 제품이 어떤 연령층 소비자들한테 잘 팔리는 것 같다, 이거를 다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약간 그런 업종이면은 50대 이상은 조금 구매를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제외를 시켜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 업종이란 게 사실 좀 시즌도 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어린이날이나 특히 이번 이제 5월달 이제 시작되었는데 가정의 달이나 이럴 때는 저는 사실 좀 연령도 높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보통 뭐 한 20대, 40대 여성분들이 이제 유아 업종 많이 검색해서 구매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가정의 달이나 뭐 추석이나 이런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뭐 내 손주 선물 사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한번 그런 시즌성에 맞춰서 조금 더 타겟을 다양하게 설정해보고 하는 식으로 찾아가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시 다 뭐든 해보고 내 광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1:1 맞춤 컨설팅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광고 컨설팅 1팀 김수연 마케터였고요. 저는 광고 컨설팅 1팀 표현경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